예, 3월 24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연준에 대한 어떤 신중론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숨고르기가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마감 기준으로 신고가 그리고 11주 연속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금리는 내려갔고 달러는 올라갔고요. 한국 관련 지표들은 소폭 하락해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약간 눌리면서 출발할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증시 데이터부터 보면 다우는 나이키가 많이 빠져서 0.7% 하락했고요. S&P 500은 0.14% 빠졌고 나스닥은 엔비디아와 알파벳이 상승하면서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달러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낙폭이 컸는데 1%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사실상 알파벳과 엔비디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의견이 갈렸는데 의견이 갈릴 때는 투자들이 관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BMO 이런 데서는 이제 잘못된 낙관론으로 증시 상승이 빨랐다. 이 잘못된 낙관론이라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많이 그리고 빨리 내릴 거로 보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역시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나치게 활발했던 증시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대형주들 가격 부담이 있고 조정 가능성 염두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괜찮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HSBC에서는 아직 버블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불확실성,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3번 내릴 거야, 3번 정도 내릴 거야,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서 오히려 충분히 지지될 수 있는, 밀리지 않고 지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제 금리와 경기 연착륙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 업종이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웰스파고 이런 데서는 역시 이제 연준의 정책 전망이 유지가 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줬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된다. 이게 좀 맞서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사들도 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한쪽으로 쏠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엔비디아가 오늘 또 올라가면서 장중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뭐 장중은 970달러까지 간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가로는 신고가로 끝났습니다. UBS에서 목표 주가 1100달러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UBS가 분석하는 엔비디아 분석은 너무 오락가락해서 이거를 이쪽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작년도 12월에 나온 거는 올해 상반기에 20에서 30% 급락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 그러니까 목표 주가 막 그 800달러, 850달러 올렸다 내렸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바로 또 1100달러 이게 뭐 지금 한 2, 3주 사이에 목표 주가가 오락가락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UBS 쪽은 조금 오락가락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증권사 데이터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고 나이키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은 잘 나오긴 했지만 향후 전망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판매 부진할 것 같다도 그 다음에 또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봐도 부진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전망이 나오면서 나이키가 7% 가까이 급락을 했고 이게 이제 또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뭐 알파벳은 또 AI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 종목군들은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쪽에서 움직여서 오늘 특징주는 뭐 엔비디아, 알파벳, 나이키 정도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들 보면 달러 인덱스가 오늘 올랐거든요. 이거 많이 올랐어요. 0.7%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했고 영국도 금리 인하 할 것 같고 ECB도 금리 인하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요인들에다가 또 위안화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7.23위안까지 달러당 이제 크게 올라갔죠. 이게 조금 경계되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1344원까지 올라갔는데 환율이 올라갈 때는 사실은 이제 좋고 나쁜 건 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환율 같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그래도 이제 충격이 좀 덜한 모습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원화만 약세 보이는 원달러 환율만 올라가는 요인이 되면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거니까 좀 불안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인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래도 이 업종은 수혜를 받으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게 있고 달러가 올라가면 귀한 거니까 불안해. 이러면 전체가 다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달러가 귀한 정도는 아니라서
주식시장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향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50원, 1360원 이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 일부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뭐 괜찮긴 한데 이후에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올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빠졌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1.2%나 빠져서 4.2% 전후까지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지금 시간 10년물 금리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어쨌든 4.2% 정도까지 빠졌고요. 그다음에 금리 확률은 지금은 연내 3번 정도 내릴 것이다. 여전히 6월에 내릴 것이다라는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75% 정도 되죠, 합치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6, 90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7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8월에 내리는 거라 그러면 9월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7, 11, 12로 가야 되는 계기가 돼서 조금 자연스럽게 한 번 내리고 한 분기 정도 금리 효과를 지켜보고 또 한 분기 이렇게 하려면 6, 9, 12가 조금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건 또 계속 지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지금 현재까지로는 6월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좀 시장에서 요번에 특이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늘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번에 안 보여드렸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할 때, FOMC 끝나고 기자회견 할 때 유난하게 시장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빨간색, 이 회색 선이 기자회견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그래프들은 주요 연준 의장들의 이제 그 시간대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버냉키 같은 경우는 증시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 뭐 그리스펀이라든가 옐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파월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미팅 때를 놓고 보면 파월의 회견 때 주식시장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투기 세력들의 어떤 그 파생시장의 어떤 흐름하고 연결이 됐다라고 보는데 파월의 발언 갖고 더 이상 아래쪽으로 흔드는 투기 세력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의 방향, 이런 어떤 파생 시장 쪽에서도 좀 방향을 바꿨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건 뭐, 그 하루짜리 이벤트라 이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장이다, 내려가는 장이다, 이건 의미는 없고, 약간 이제 투기 세력들이 FOMC를 활용하지 않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로, 하락적으로,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들은 그 MSCI 한국 지수가 소폭 하락해서 0.7% 빠졌고요. 야간 선물도 0.1%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초에 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올라갔으니까 삼성자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주초에 조금 조심스럽게 출발할 확률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서 보면 거래 감소가 되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죠. 미국 거래 대금이 한 20% 이상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하는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와 알파벳이 올라가는데 둘 다 이슈가 AI였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제는 AI 분야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강점을 갖게 됐다. 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제 AI 부분에 어떤 강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호평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이 올라가면서 AI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하구나, 이걸 보여줬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금리는 내려가서 이제 재료가 엇갈렸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달러 강세가 더 나오게 되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딸려서 올라가게 되면 뭐 수출주에 좋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관련 지표들은 소폭 하락했다. 주초에 우리 증시 조심스러운, 뭐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출발할 확률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공부할 거는 경기 선행 지수를 가져왔어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건 뭐냐면 향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걸 갖다 예측을 할 때 이 데이터는 경기를 좀 선행한다, 이런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뭐 장단기 금리, 신용지수, 노동시간, 뭐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거에 따라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지는구나. 다음에 뭐 신규 실업상, 다음에 주택 허가 건수가 늘어날 때 줄어날 때 뭐 일단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데이터로 삼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재료를 좋은 거를 갖다가 이제 요리를 하면 이거는 이 음식은 상대적으로 맛있을 확률이 높아, 이렇게 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23개월 만에
하락하던 게 상승으로 돌아섰거든요. 경기선행지수상으로는 되게 부진했다가 이게 돌아섰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보통 10개월 이상 경기선행지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면 경기 침체가 왔어요. 이 회색 선이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파란색 선은 경기선행지수의 연속 마이너스 기간, 개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개월 넘어가면 전부 경기 침체 구간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여야 사실은 맞았어요. 예, 그런데 경기 침체 없이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침체 없이 좋았구나. 이게 아니라, 미증시의 경기 침체를 틀어 막아준 게 빅테크였다라는 거예요. 예, 경기 침체 구간에서 빅테크가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그 산업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켜주고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을 하면서 미증시도 침체 없이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국면이 되냐면 빅7에 몰려있던 어떤 투자 자금이 다른 종목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물론 이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증시 전체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증시 자체는 이제 빅테크 내에서는 이미 와해가 됐잖아요. 근데 와해된 상태에서 이런 게 다시 빅테크로 뭉치기보다는 다른 종목이 움직이면서 상승 종목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좀 기회가 되는 새로운 업종, 이미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눌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좀 종목들을 찾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틈이 날 때마다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